샬롬. 그리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위달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고철 더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학살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저지른 10월 7일 학살 1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 이야기의 더 많은 부분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오늘은 매우 힘든 날이 될 것이고 여러분께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코 부정되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끔찍한 사실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준비되셨다면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7일) 세계 역사상 가장 큰 테러 공격 중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납치하고 강간하고 고문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침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자비하게 1145명을 살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유대인, 기독교인, 무슬림, 아기, 어린이, 여성, 노인 등 아무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251명을 납치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101명은 여전히 억류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1년 동안 하마스의 손에 있습니다. 그들 중 가장 어린 키피르 비바스는 겨우 9개월이었을 때 납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하마스의 손에 있었던 시간이 어머니의 품에 있었던 시간보다 더 깁니다. 그리고 10월 7일이라는 그 끔찍한 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 우리는 다시 이스라엘 남부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가자 지구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주위에서 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바로 10월 7일 학살의 실제 현장입니다. 이 공격은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수년간의 계획과 수백만 달러가 투자되어 이 공격이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러리스트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무고한 시민들이 도망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나간 곳마다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는 자동차를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테러리스트들이 오는 것을 보고 차에 타려고 했을 때 그들은 가서 자동차에 총을 쐈습니다. 그들은 수류탄과 RPG를 쏘았고 주로 자동차의 앞쪽 엔진 부분을 겨냥해 쏘면서 사람들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10월 7일 악몽에서 깨어났을 때 가자지구 근처 이스라엘 남부 전체 지역이 그곳은 사람들과 그들이 목숨을 구하려고 탔던 자동차들로 가득한 거대한 묘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 몇 주 동안 이스라엘은 키부츠, 공동체, 도로, 학교, 모든 곳을 다니며 이 자동차들을 수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들을 한 곳, 바로 여기 투쿠마로 가져왔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횟수된 1600대의 자동차들입니다. 그중 300대가 넘는 자동차는 완전히 불에 타서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들 각각에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자신의 생명을 구하려고 했던 사람, 그리고 종종 다른 사람의 생명도 구하려고 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자동차들에 타고 있던 사람들 중 일부는 결국 살해당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사실은 자동차들만 봐도 알 수 있죠. 여러분께 모든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하지만 저희가 걸어가면서 여러분이 자동차에 있는 표시들을 보게 될 텐데 각 표시마다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예를 들어 메주케라는 표시는 그 차량에서 사람의 유해를 확인하고 수색했다는 뜻이에요. 오늘 같은 날 우리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10월 7일 의학살은 시마트 토라에 일어났어요. 시마트 토라는 히브리어로 토라의 기쁨의 날, 성경의 기쁨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이 날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념하며 축하하는 날이에요. 이날은 사람들이 회당에 가서 축하하고 노래하는 날이에요. 이날은 이스라엘과 모든 국민들에게 휴식의 날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기쁜 날 중 하나가 가장 끔찍한 날 중 하나를 변했어요. 이것은 홀로코스트 이후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가장 큰 학살이에요. 그날 학살된 건 유대인만이 아니었어요. 기독교인, 무슬림, 그리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그날 살해당했어요. 우리는 그들 모두를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테러리즘이 진짜로 그들이 추구하는 게 뭔지 기억해야 해요. 바로 이런 공포를 그들이 일으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미국, 유럽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안타깝게도 브라질도 이런 일에서 면역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여정을 하며 진짜 이야기들을 알아가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실들을 직접 보세요. 이 경우에는 돌에 새겨진 게 아니라 깨진 유리, 뒤틀린 금속, 우리가 보는 각 차량마다 남겨진 개인 소지품들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고 여기에는 사실상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럼 우리의 여정을 계속해 봅시다. 이 토요일은 우리가 말했듯이 이스라엘에서 축제의 날이었어요. 많은 가족들이 기념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방문하기 위해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나가는 곳마다 그 가족들의 흔적과 잔해를 볼 수 있어요. 여기 Baby in Car 스티커가 있어요. 포르투갈어로는 아기가 타고 있어요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차는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족의 것이었다는 거죠. 또 하나의 증거는 평범한 날에 가족이 나들이를 가던 중이었다는 거예요. 저기 뒤쪽에 아기용 카시트가 쓰러져 있는 게 보여요. 그리고 같은 차에서 유리창이 총알 자국으로 완전히 깨져 있는 걸 볼 수 있고 여기 보닛에도 구멍이 나 있어요. 옆에 있는 차에서도 운전석과 조수석 쪽 모두에 총알 자국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각 차량마다 파괴된 흔적과 그들을 멈추고 죽이고 이런 고통을 주려는 의지가 느껴져요. 여기 있는 각 차량, 각 자동차마다 하나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들 중 몇 가지를 알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는 이 벤에 관한 거예요. 이 벤은 가자지구 근처 지역에서 사해 방향으로 출발하고 있었어요. 이 벤에는 13명의 은퇴한 노인들이 타고 있었고 그분들은 사해에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러 가는 중이었어요. 그분들은 모두 그곳에서 화창한 토요일을 즐기려고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사해로 가는 길에 타이어 2개가 펑크 나서 길가에 차를 세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테러리스트들이 그 13명의 노인들이 벤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한 명씩 모두 그리고 운전사까지 죽였어요. 여기서 이 이야기를 들려줄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로 이 학살의 증인으로 남은 건 여기 있는 자동차뿐이에요. 이 공격은 수년 동안 조직되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동시에 이스라엘에 침투시켜서
군대와 응급 서비스를 압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몇 시간 만에 수천 명의 테러리스트들이 침투한 것을 우리가 본 거예요. 공중, 해상, 하지만 주로 육로로요. 그들은 80대가 넘는 차량을 타고 들어왔어요. 여기 있는 건 여러분, 피해자들의 차량이 아니에요. 제 옆에 있는 이 2대의 차량은 테러리스트들이 이번 공격을 위해 준비해서 타고 들어온 차량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께 그 준비 과정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차량 뒤쪽으로 와보세요. 이 지프의 뒷부분 전체를 유탄 발사기, 기관총, RPG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모두 개조해 놓았어요. 여러 종류의 공격 무기가 이 지프와 옆에 있는 지프에도 설치되어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이 모든 준비를 보세요. 이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이런 차량이 80대가 넘었고 그중 2대가 여기로 옮겨졌어요. 여러분께 차량 앞부분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앞부분에 설치된 이 금속 막대를 보세요. 이건 일종의 바리케이드 역할을 하도록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실제로 했던 것처럼 이 지역의 키부츠에 침입할 계획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키부츠에는 울타리가 둘러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키부츠 입구를 부수고 들어가 민간인들을 공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걸 만든 거예요. 그들은 사람들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정말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내부 지역의 지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밝혀졌어요. 그 지도에는 학교, 어린이집, 식당, 광장이 어디에 있는지 표시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디를 공격할지 미리 계획했기 때문이에요. 목표는 군사 목표가 아니라 민간 목표물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 장소의 위치와 내부를 알았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동안 가자 지구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에서 일할 수 있는 취업 비자를 내줬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키부츠 내부에서 일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일하러 들어온 그들 중 일부는 가족을 위해 정당하게 생계를 꾸리려는 의도가 없었어요. 네, 그들의 목적은 이스라엘 내에서 하마스를 위해 스파이 활동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본 것 중 가장 끔찍한 일 중 하나는 10월 7일부터 밝혀진 모든 것들 중에서 그들이 들고 들어온 문서들이었어요. 그들은 한쪽에는 아랍어로 다른 쪽에는 히브리어로 적힌 문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 여자, 아이들에게 무엇을 할지 미리 계획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께도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이 테러리스트 중 한 명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문서 중 하나예요. 히브리어를 적혀있던 내용 중에는 옷을 벗어라, 다리를 벌려라 같은 말들이 있었고 그 외에도 정말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고 철저하게 계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80대가 넘는 차량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왔어요. 여기 2대가 있고 저 뒤쪽에도 몇 대가 더 있어요. 그리고 옆쪽에는 오토바이들이 쌓여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들은 200대가 넘는 오토바이와 함께 이스라엘에 들어왔어요. 여기에서 몇 대를 볼 수 있고 저 뒤쪽에도 오토바이가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이게 바로 그들이 타고 들어온 차량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오토바이 중 2대는 가장 큰 오토바이들이에요. 그 오토바이들은 이스라엘에서 훔친 것이고 그걸 이용해서 영토 안으로 더 깊숙이 진입하는 데 사용했어요. 목표는 이스라엘 남부만 학살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학살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이스라엘이 그들을 막는 데 성공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1145명이 희생됐고 251명이 넘는 사람들이 납치된 뒤였어요. 그리고 그럼 그날은 어떻게 일어난 거죠? 그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왔고 차를 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죽이고 강간하고 고문하고 계속해서 전진했어요. 그들 중 일부는 사람들을 잡아서 납치해 갔어요. 하지만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많은 것들도 훔쳐갔어요. 저는 니르오즈에서 촬영했어요. 그곳은 학살이 있었던 키부츠 중 하나예요. 원하시면 영상 링크를 남길게요. 하지만 그들은 들어와서 안에 있던 것들을 훔쳐갔어요. 하마스 사람들뿐만 아니라 민간인들,
여성과 아이들도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것들을 정말로 훔치기 위해 들어온 거예요. 저희는 니르오즈 키부츠에 사는 포르투갈어를 하는 여성도 인터뷰했어요. 그녀는 자기 집의 식기류까지도 도둑 맞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들에게 한 집뿐만 아니라 가치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이 2대의 차량이 있는 거예요. 이 차량은 키부츠 안에서 한 노인이 이쪽 저쪽 이동할 때 사용하던 거였어요. 그리고 이 키부츠, 그리고 이 차량은 가자지구 안에서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와서 이 차량을 훔쳐 가자지구 안으로 가져간 거죠.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이 차량을 발견해 여기로 다시 가져온 거예요. 이 차량 주인은 이야기를 못 들려주니 차라도 있는 거죠. 이 트랙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트랙터가 큰 돈이 된다는 걸 아니까 그냥 가져가서 훔쳐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이 흰색 차도 가자지구로 끌려갔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차만 끌려간 건 아니었어요. 이 차는 키스와 아비바 지겔 부부의 것이었어요. 그들은 부부였고 그녀는 62세, 그는 64세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차에서 납치당했어요. 테러리스트들이 앞자리에 타고 부부를 뒷좌석에 밀어넣은 채 이 차를 몰고 가자지구로 들어갔어요. 아비바는 51일 후에 협상 중 한 번에 석방되었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키스는 64세인데 벌써 1년째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의 손에 잡혀 있어요. 우리가 그가 살아있는지 건강 상태가 어떤지조차 알지 못해요. 그럼 이 차가 이스라엘에서 뭐 하고 있는 거죠? 이 차는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 발견됐고 가자지구 안에 있는 시파 병원 옆에 버려져 있었어요. 우리는 많은 납치된 사람들이 병원 안에 감금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마 그 부부도 거기서 한동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그들의 차를 발견했을 때 그 차를 다시 이스라엘로 가져왔어요. 아비바는 여기에서 아직도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저와 제 가족이 정말 아끼는 곳이 니르오즈예요. 제 아버지가 오래전에 거기서 살았고 저도 그 키부츠를 알게 되었어요. 그곳은 이번 학살로 피해가 가장 큰 키부츠 중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가 꼭 이해해야 할 점은 이 모든 일이 얼마나 잔인하게 그리고 정말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는지라는 거예요. 니르오즈에서 그들은 가서 그 모든 짓을 저질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키부츠 주민의 차량을 가져가서 트렁크에 시신들을 쌓아 올렸어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당연히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영상으로 촬영되어 있지만 여기 유튜브에서는 당연히 보여드릴 수 없어요. 사실 그렇게 끔찍한 장면을 보여줄 수 있을지조차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트렁크, 시신이 쌓인 그 차량이 가자지구로 향해 이동하는 장면이 영상에 담겨 있어요. 왜냐면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시신들도 납치했기 때문이에요. 왜요? 시신을 납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제대로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게 최소한의 존엄성마저 빼앗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남아있던 모든 걸 빼앗고 집을 파괴하고 약탈하고 집을 불태우고 니어롯의 수도와 하수도 시스템을 파괴하고 생존자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차를 불태우는 거예요. 살해된 사람들은 불태워지지 않았다면 시신이 가자지구로 끌려가려 했어요. 그리고 시신을 옮길 공간이 없거나 너무 많아서 옮길 힘이 없을 때는 많은 경우에 목을 베어 머리만 가져갔어요. 이것이 10월 7일에 일어난 일들의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정말로 자국민을 방어하기 시작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항공사진을 통해 이 차량이 가자지구로 향하는 것을 보았고 뒤에 더 이상 살아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시신들이 납치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냐면 여기 차량의 엔진을 폭격해서 차를 멈췄고 그 결과 테러리스트들은 차에서 도망쳐 도보로 달아났어요. 그리고 적어도 가족들은
최소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장례 지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로 잔혹함을 볼 수 있고 이곳과 이 지역 전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해하기 힘들어요. 여기 이쪽을 보면 이 차는 구급차였어요. 니르오즈 키부츠의 구급차였죠.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게 구급차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여기 붉은 다윗의 별이 보이거든요. 이 깃발은 나중에 격리를 표하기 위해 세운 거예요. 하지만 붉은 다윗의 별은 이스라엘 응급구조 시스템, 구급차의 상징이에요. 적십자 대신에 여기에는 붉은 다윗의 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반대편에는 그 끔찍한 날 공격당한 또 다른 구급차를 볼 수 있어요. 테러리스트들이 공격을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피난처를 찾으러 갔고 많은 이들이 구급차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는 내가 피신하고 숨을 수 있는 곳이야. 그리고 18명의 젊은이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이 구급차에 들어왔어요. 그들 중 일부는 이미 부상을 입은 상태였죠. 그리고 테러리스트들이 그냥 RPG, 그러니까 유탄 발사기를 쐈어요. 그들은 여기 이 차량에 유탄을 발사해서 그냥 불태워버렸어요. 이 구급차는 불에 탔고 18명이 여기서 산채로 불에 타서 죽었어요. 여기 안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저는 이곳의 또 다른 영웅 집단인 자카의 이야기를 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과 함께 자동차 벽까지 가서 우리가 자카가 누구인지 들어볼 거예요. 여기에는 완전히 불에 탄 자동차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벽이 보여요. 이렇게 된 자동차가 300대가 넘게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자동차들이 그날의 파괴와 혼란을 실제로 조금이나마 보여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저는 혼란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10월 7일에 아무도 처음에는 무슨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다고 상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어요. 내 아이들은 어디에 있지? 내 조부모님은 어디에 계시지? 내 남편은 어디에 있지? 모두 어디에 있는 거지? 아무도 그들이 살해당했는지, 시신이 납치당했는지, 아니면 아직 살아있는 채로 납치당했는지 알지 못했어요. 혹시 그들이 어떻게든 도망쳐서 차를 타고 숲에 숨어 있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사례들도 정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과 연락이 끊겼어요. 몇 시간, 며칠, 그리고 몇 주가 지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점점 더 명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 끔찍한 토요일에 바로 이 채널에 생방송으로 들어와서 여러분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렸던 게 기억나요. 그리고 저는 그때 250명의 사망자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게 기억나요. 그런데 오늘 다시 와서 말씀드리자면 바로 그날에만 1145명이 사망했다고 해요. 그 이후에 희생된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생포되어 포로로 잡혀가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시 찾기 위해 그들이 살아있는지 아닌지 알아내기 위해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만약 그들이 살아있지 않다면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야 했어요. 이 지역 전체에 시신이 흩어져 있었고 많은 시신들이 차량 안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자카가 등장합니다. 자카는 이스라엘의 자원봉사 단체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토는 구할 것은 구하고 예우할 것은 예우하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차 한 대 한 대를 돌며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시작했고 시신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신원 확인해서 가족들에게 돌려보내고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차에서는 말하자면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걸 조금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차들에서는 그렇지 않았죠. 어떤 차들은 사람과 차를 분리할 수 없어서
차의 일부와 함께 매장해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벽의 경우에는 물론 나중에 차들이 쌓였지만 그들은 각각의 차를 가져와서 사람의 유골을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여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불에 탄 유대인들, 인간의 죄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홀로코스트예요. 그리고 정말로 이것은 홀로코스트 이후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가장 큰 학살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여기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 중에는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큰 학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서 한 달 동안 매일 차들 안에 인간의 죄를 흡입하면서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확인하려고 노력했어요. 가족들에게 돌려주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였죠. 그들은 이 자동차들 하나하나를 다 조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에서 본 각각의 표시에는 의미가 있어요. 그들은 마지막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확인하면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존중하기 위해 그렇게 했어요. 표시에는 누가 발견되었는지 아닌지 그런 정보가 담겨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자카가 해야 했던 일은 너무나도 방대하고 힘든 작업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을 담당하는 기관인 자카조차도 그 일을 다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10월 7일 이후 첫 몇 주 동안 이곳,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장소에 실제로 온 사람들은 문화재청 소속의 고고학자들이었어요. 여기에는 너무나도 심하게 파괴된 것들이 있어서 인체 유해를 무덤으로 옮기기 위해 고고학자들을 불러와서 도와야 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 깃발들 중에는 이스라엘 국기, 이스라엘 구급대의 깃발뿐만 아니라 문화재청과 고고학자들의 깃발도 있어요. 여기에 있는 차량의 수가 정말로 무서울 정도예요. 오늘 이곳을 걸어 다니다 보면 우리가 계속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곳들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께 이 모든 차량, 모든 가족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들려주려고 한다면 정말 며칠이고 여기서 시간을 보내야 할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이분들의 삶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거예요. 살해당한 사람들, 납치된 사람들, 여전히 실종된 사람들, 그리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가족들까지요. 그리고 이 가족들 한 명 한 명 모두 자신의 이야기가 전해질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일이 잊혀지도록 내버려둘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바로 뒤에 있는 이 작은 공간이 기념관으로 바뀌고 모두에게 개방된 것이 정말 중요하고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차마다 걸어 다닐 수는 없지만 여기 이 작은 부분은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어요. 모두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현실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가족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요. 여러분과 함께 이 차에 얽힌 한 가족의 이야기도 기억하고 싶어요. 여기 이 차의 주인은 벤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벤 시몬이는 그 지역에 있었고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이 시작되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는 자신의 차를 타고 여러 사람들, 8명을 차에 태운 다음 안전한 곳으로 달렸어요. 그리고 그는 문을 열고 모두를 안전한 곳에 내려주고 문을 닫은 뒤 다시 테러리스트들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출해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했어요. 세 번째로 사람들을 구하러 갔을 때 그가 안전한 곳으로 돌아오는 길에 테러리스트들을 마주치게 되고 그들이 도로 위에서 아직 차에 타고 있는 그에게 총을 쏘기 시작했어요. 그는 여기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가이아와 함께 살해당했어요. 그리고 차 안에는 로미도 함께 있었는데 그녀는 살아있는 채로 납치당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는 여전히 가자지구 안에서 납치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꼭 기억되어야 하며 가족들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 중 하나가 바로 시모니 가족입니다. 여기에 매일 나와 있는 사람은 그의 아버지 라프입니다. 그는 이곳에 와서 귀 기울여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들의 영웅적인 행동과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 개인적으로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기억이 사라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 가족들의 고통을 아무도 부정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아무도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테러는 반드시 끝나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하마스는 아직 존재하고 헤즈볼라는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으며 후티, 이란, 카타르, 그리고 전 세계에 많은 동조자들이 있습니다. 테러와의 싸움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함께 싸워야 한다는 것을 꼭 알아두세요. 이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에게 납치된 101명의 인질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오늘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영상을 공유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진실도 함께 나눠주세요. 샬롬.